안녕하세요. 그레이입니다. 코드펜던트로 양육되고 스케이프코드로 자라 나르시시스트의 연인이 되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결국 너무도 힘든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 코디펜던트로 양육된다는 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 직관력이 뛰어나게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스케이프코트이면서 코디펜던트라는 건요, 특히나 촉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빛, 표정, 입모양, 몸짓 하나까지 작은 변화에도 상대방의 감정, 기분에 그 작은 것을 느끼고 문제가 뭔지를 추측하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은요, EQ의 관계 지능이 높은 사람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상호 관계, 그리고 관계의 연결성, 이타주의, 한마디로요, 사람과 애정이 제일 중요한 사람, 인간의 사람 사이의 온기를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양육자마저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평범하고 보편적인 양육 환경 속에서 성장했어도 이타적이고 호혜적인 사람으로 성장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관계 중심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을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들이 눈치 보고 억눌리는 환경에서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연소시킨 채 오직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그야말로 이타만 남은, 내가 상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강박까지 더해진 채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의 기분을 살피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겠죠. 작은 감정 변화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보편적으로 평균적 관계지능 혹은 학습된 사회적 관계지능이 평균적인 사람들은요, 내 것도 챙기고 좀 더 호감이 가는 누군가도 챙기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한 번씩 챙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뭔가 불편해 보이고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의 몸짓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내가 지금 도와줘야 하는 건가? 코디펜던트들은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대, 약자라고 생각되는 그 상대에게 마음이 먼저 가거든요. 상대의 감정을 살피느라 너무나도 정신적으로 바쁘죠. 이들은 정작 자신의 감정, 자신의 에너지를 들여다보고 챙길 여유조차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늘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화내는 엄마,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엄마는요, 언제나 억울하고 분한 상황에 놓여있는 분이셨습니다. 엄마의 능력을 이용하고 배신하는 사람들로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타인들이 얼마나 여우 같고 비열하고 무능하고 쓸모없는 인간들인지 자식에게 알려주지만 그들 앞에서는 또 상냥한 얼굴로 친절을 베풀고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모두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엄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던 능력이 없는 이 작은 아이는요,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맞장구 쳐주는 것 외엔 자신은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능력 없는 자신이 엄마에게 버려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 작은 아이는 스스로 무능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에게 좌절하고 위축됩니다. 성인이 되어서요, 연인으로 만난 나르시시스트의 상냥한 말과 친절은요, 처음 느껴보는 행복들로 범벅이 되고 달콤하기만 합니다. 폭포처럼 쏟아진 사랑의 언어에 급성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되죠. 작은 친절과 진심만으로도 이들은 망부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신데렐라의 호박마차에 탄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코디펜던트의 이 사랑을 갈구하는 의존적 헌신에 나르시시스트는 아주 작은 메시지로 힌트를 줍니다. 내 운명의 짝이 될 수 있는 길은 자동차야.
내 영혼의 단짝이라는 증거를 보여줘. 명품 양복으로. 내 앞길을 막고 있는 이 대출 네가 해결해야겠지? 현실적으로 과한 요구해도요. 그리고 주변에서 정신 차리라고 조언을 해줘도요. 이들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은요, 물질적인 것을 도둑맞은 건 인지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준 건요,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특히나 코디펜던트인 이들은요, 쓸데없이 인내심도 너무나 깊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마지막 숨쉴 한 줌의 공기만 남아있어도요, 기다립니다. 정말 여기가 끝이구나 하는 상황까지 가서야 현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을 치고서야 상황을 인지하고 그러면서도 믿고 싶지 않아 하고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내가 좀만 더 능력이 있었다면, 내가 좀 더 예뻤다면,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지 다시 돌아올 거야. 그 사람은 내가 필요해. 왜 이렇게 바닥까지 퍼주게 될까요?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받아보지 못한 겁니다. 관계 지향성이 높은 이 코디펜던트는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이유가,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자신의 탓, 자신의 좌절된 무능감이라는 억압이 무의식 속에 있습니다. 이제는요,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이 조건 없는 사랑의 관계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줄 수 있는,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른이 되었거든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있는 어린아이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문제는, 상대가 해결해 주길 원하는 문제는 물질적인 것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야말로 등골을 빼먹고 그가 떠나버리고 나선 내가 줄 게 없어서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버려졌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짜증내고 화내는 엄마의 눈치를 살피면서 사랑받고 싶은 이 작은 아이의 마음으로, 그렇지만 버려지진 않은 유기불안을 겪으면서 그 눈치 보고 있는 아이의 마음으로 앉아있는 겁니다. 다시 열심히 일을 하고 현실의 삶은 복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다시 사랑을 시작한다 해도 또 다시 그런 사랑의 늪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디펜던트 성향이 강한 그런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는 그들에게로 어떤 촉이 발동이 될 거예요. 이때의 두근거림이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사랑을 고백할 때요, 거부당하지 않는 비법이 뭔지 아세요? 사랑을 고백할 상대의 손을 잡고요, 걷다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한 5초쯤 남았을 때요, 함께 그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 거예요. 그리고 연인의 얼굴을 보면서요, 웃으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뛰느라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대는요, 여러분의 고백 때문에 두근거린다고 착각을 하고요, 썸의 감정이 없었던 상대도 호감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심리입니다. 대부분은 이런 심리 현상이요, 자신의 신체적 반응을 동반한 기분에 자신이 속는 거거든요. 그 순간 상대의 고백 때문에 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 좋아하고 있었나 보다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촉의 신호를 내가 착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의존적 헌신을 또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의존적 헌신의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보다 이게 먼저라는 거죠. 사랑의 갈증이 너무 크다 보니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로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평범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 사랑이 사실 잘 연결되지 않기도 합니다. 해골에 썩은 물인지 모르고 벌컥벌컥 마셔버린 원효대사처럼요, 달콤하게 마셔버리는 거죠. 한번 마셔보았다면 이제 그 물이 어둠 속에 순간의 갈증을 잊게 해주기는 했지만
결국 해골 속에 썩은 물이었다는 걸, 아무리 그 시작이 나의 모든 갈증을 해소해 주었다고 해도 결론은 썩은 해골물이었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그 썩은 해골물에 손을 대지 않기 위해선요, 내 갈증의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내 감정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부터 내가 들여다 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억누르고 참아내기만 했던 나의 감정,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외면당한 두려움, 억울한 마음, 버려질까 두려웠던 그 마음, 내가 존재했을 때 상대도 존재하고, 내가 있어야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세상도 있고 우주도 있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진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면 유튜브에 댓글 달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